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첫 번째 시간, 인권과 아동인권. 인간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권리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당연히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기도 하죠.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도 인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인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지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두는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아무도 그러한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진 당연한 권리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인권은 차별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다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무서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와 권리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 최초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습니다.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45년 국제기구인 유엔을 설립하였고 유엔 헌장이라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글인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든 아주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권 관련 법에 영향을 주었죠. 그렇다면 인권 중에서도 아동인권, 아동의 권리란 무엇일까요? 아동인권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말합니다. 다만 아동인권은 보편적 인권에 아동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과 구분해 부르죠. 만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가 아동인권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1924년 유엔의 밑거름이 된 국제연맹은 아동의 권리와 이를 위해 국가가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동권리공약 3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공약에는 아동을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과 놀 권리에 대한 부분도 적혀 있죠. 이를 통해 아동을 어른들과 똑같이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60여 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아동이 부모의 관리 대상에서 다양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아동은 비로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동시에 권리의 주인으로 아동 권리가 명확히 정리된 것이죠.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최초의 법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권과 아동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누구인지,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교육 두 번째 시간, 아동과 아동권리 보호. 아동은 누구이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은 누구일까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과 어른을 구분하여 아동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권한이 제한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은 나이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동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성인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은 보호와 참여 두 가지 모두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동 권리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UN 아동권리협약은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조부터 40조까지는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의 권리로 구분합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호권은 모든 종류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배우고 경험할 권리,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일들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 말이나 글,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 원하는 종교를 가질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충분히 쉬고 놀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까요? 아동, 아동의 보호자, 모든 성인, 국가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시민단체까지 아동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아동 보호의 책임이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만 있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여러 도움을 줄 것을 강조하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은 기관들이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개인적으로 아동 권리를 지키기 위해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학생의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의회 또는 시민단체 활동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인권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은 아동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하고 어떤 것이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이 누구인지, 아동의 권리는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의 구성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세 번째 시간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 중에서도 협약을 승인한 나라들이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동이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아동도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나라와 지역 사회, 어른들, 그리고 아동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팔이 다친 상태로 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팔이 다쳤으니까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어 하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아마 아주 억울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급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학교 학생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 차별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덜 소중하거나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똑같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평등과 형평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사진과 같이 평등이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상자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에 그 다름 사이에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때 차이에서 생겨나는 부족함을 채워주어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평성입니다. 키가 더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은 상자를 제공하여 똑같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차이에서 생기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평등과 형평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권리와 자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난민, 장애 아동과 같은 특별히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을 줌으로써 다른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등교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를 지원한다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제6조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입니다. 아동은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과 생존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국가는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바이러스 감염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발달을 지원받을 권리입니다. 아동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아동의 보호자와 국가 모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아동의 나이와 수준에 맞게 교육 과정을 세우고 문화, 체육, 여가 시설을 아동들이 시설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여 아동이 성장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아동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교육 네 번째 시간 아동권리협약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권리협약 중에서도 협약을 승인한 나라들이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인 아동 최우선의 이익,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아동의 의견 존중의 의미를 먼저 알아볼까요?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란 아동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정부와 교육, 돌봄, 보호기관, 법원, 입법기관 등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른들이 아동과 관련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동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고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12조 아동의 의견 존중이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서 말한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아동의 의견 존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아동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판단한다면 이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동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을 바라보고 아동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아동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인이나 단체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전문가 등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본은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